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K리그가 드디어 지난 주말에 개막전을 가졌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역시 대구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치러진 이번 경기는 임완섭 감독 취임 이후의 첫 경기로 팬들의 관심이 무척 컸는데요.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인천 특유의 끈끈한 수비가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손철민 축구 해설과 그리고 김현애 스포츠니어스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 K리그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무관중이라는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두 분 각각 응원하셨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는 일부러 걸어서 경기장을 지나서 경기장을 한번 보고 네, 동인천 삼치거리를 가서 이제 삼치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셨어요. 김 기자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이제 뭐 다른 취재 일정이 있어서 지금 인천 경기는 뭐 그 TV 중계를 챙겨보고 이제 다른 현장에서 네. 또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애초에 이 무관중 경기가 선수들 경기력에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연습이 아닌 진짜 경기가 시작됐고 이제 치렀습니다. 선수들이나 이 감독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일단 요 지금 한 라운드를 끝나고 나서 선수들과 감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집중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관중들이 좀 환호성을 보내주고 하면은 조금 더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선수들의 막 이야기만 이제 경기장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 그러면서 각 구단들마다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무관중 경기를 어떻게 좀 또 집중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경기장에다가 이제 함성 소리를 이제 앰프로 틀어서 선수들이 이제 그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네. 하는 구단도 있고 인천 구단 역시 제가 이 개막전 하기 이틀 전에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가니까 우리가 홈 경기 때는 그 팬들의 응원가를 틀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선수들의 그 집중력을 위해서 이제 무관중 경기에서 이제 좀 많은 또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임완석 감독의 취임 후의 첫 경기였습니다.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평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두 분의 이번 경기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손 해설가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10점 만점이 10점이라고 하면 10점을 드립니다. 만점을 주시는 만점. 거예요? 물론 굉장히 이제 후하신데요? 물론 이제 골을 넣었으면 11점 주고 이겼으면 한 20점 줄 건데 기본 네. 팬심으로 깔고 가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왜냐면요. 인천이 전통적으로 짠물 수비라고 그래서 짠물 축구라고 해서 엔간한 팀한테 이렇게 골을 내거나 지지 않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기더라도 상대 팀이 이기더라도 간신히 이기거나 뭐 인천이 지더라도 아깝게 진 느낌이 컸던 인천이었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짠물이 희석이 돼서 맹물이 됐었거든요. 바보 수비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돌아왔습니다. 첫 경기 때 물론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고 골도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예전에 내가 입던 내 옷을 그대로 입은 느낌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 베스트 드레스입니다. 잘 너무 좋았습니다. 지켜냈다라는 평이신 것 같은데 네. 김 기자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수비진은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분호자 선수도 빠졌고 이재성 선수도 빠졌는데 김정호, 문지환, 김현수 이 지금 새로운 3백 조합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놓고 봤을 때 수비진에서는 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공격진에서는 뭐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무고사 선수가 컨디션 난조로 이제 선발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 케인대 선수와 이준석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이 두 선수의 뭐 유기적인 호흡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그 외에 이제 또 미드필드진 역시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 치중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안산에서 이만석 감독이 주로 썼던 전술이긴 합니다.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고 역습을 통해서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개인 기량을 통해서 골을 넣자라는 거였는데 수비까지는 잘 됐지만 공격진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뭐 대구전 같은 경기라면 앞으로 조금 더 수비가 탄탄한 팀들을 상대로 할 때는 득점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분 모두 공격 부분에서 좀 아쉽지만 수비에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이만석 감독의 경우 수비에 뛰어난 감독이라는 평을 받고 있죠. 안산에서 보여준 이만석 감독 특유의 수비력 이게 잘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상철 감독 시절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주어진 상황이 좀 다르긴 해요. 유상철 감독은 소방수로서 긴급 투입된 감독이었고 그래서 빨리 또 결과물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만석 감독보다는 좀 주어진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좀 적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만석 감독이 부임은 늦게 했으나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안 좋은 사태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석 감독에게 시간을 좀 벌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만석 감독이 준비를 되게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상대로 지난 시즌 3번을 싸워서 2번 지고 1번 비겼던 팀을 상대로 그것도 대패였어요. 아주 엉망으로 졌거든요. 네. 그런 팀을 상대로 완벽히 무실점 클린시트를 만들어냈고 에이스인 세징야를 꽁꽁 틀어 막았다는 점에서는 뭐 이거는 이만석 감독 뭐 행가래를 일단 한번 받아도 행가래권 하나 추가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대구의 세징야를 마하지가 꽁꽁 묶었는데 이거 예상하셨나요, 김 기자? 아, 제가 이 전전날 마지막 훈련을 할 때 봤는데 네. 이 한쪽은 조끼를 입고 훈련을 하고 한쪽은 조끼를 안 입고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조끼를 안 입고 훈련한 팀이 누가 봐도 주전조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무고사 케인대 선수가 있어서 저 선수들이 이제 주전으로 뛰는구나라고 했는데 마하지 선수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하지를 빼고 경기를 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공격을 막기 위한 하나의 그 구성을 만든 거죠. 그 이제 조끼 입은 팀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수비진의 구성을 맞췄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이만석 감독은 이 세징야 선수를 이렇게 마하지가 막아라라고 이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하지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세징야 선수가 K리그에서 가장 뭐 수준 높은 외국인 선수를 평가를 받는데 이 선수를 꽁꽁 묶었다는 것. 그리고 세징야 선수가 원래 중앙에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워낙 중앙에서 마하지 때문에 플레이가 잘 안 먹혀서 측면으로 빠지면 마하지 선수가 공과 상관없이 또 세징야 선수를 측면까지 따라가서 막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뭐 농담 삼아서는 무슨 뭐 화장실까지 따라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마하지 선수의 플레이는 인상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수비 라인을 보면요. 이재성 선수 그리고 분호자 선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은 뭐 들리는 이렇게 소식에 의하면은 두 선수가 이제 가벼운 부상이 좀 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부상은 이제 핑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성과 분호자가 워낙 인천의 마지막을 책임지던 선수였는데 저는 기자님께서 얘기해주신 우리 문지환, 김현수, 김정호가 더욱더 뛰어나서 이 선수들이 못 나온 게 아닌가. 부상은 핑계다. 이 세 선수가 발을 처음 맞춰 실전 경기는 어쨌든 처음인데 한 3년은 같이 한솥밥을 먹은 그런 느낌의 완벽한 라인을 구성해줬어요. 이재성 분호자가 솔직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슬백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정호, 문지환, 김현수의 3백 이 조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왜냐면 이게 3백, 4백 이런 게 오랜 시간 동안 조직력을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김정호 선수는 기존에 인천에 있었고 문지환 선수는 성남에서 왔고 김현수 선수는 안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자체가 굉장히 이 선수들 내부에서도 발을 맞춘 기억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걱정스럽긴 했지만 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안산에서 이만석 감독과 함께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 오면서 또 이제 같이 이제 한솥밥을 먹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 세 선수의 수비적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특히나 이 세 선수뿐만 아니라 중원에서부터 수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선수의 개인적인 수비 능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팀 전체적인 밸런스가 수비 쪽에 있었다. 그러면서 수비가 잘 됐다. 좀 수적으로 수비진에 좀 우위가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을 맞추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경기라는 평이 지금 지배적인데 지금 이 정도면 선수들과 또 이만섭 감독의 궁합이 좀 잘 맞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지 이만섭 감독이 인천 팀을 잘 파악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만석 감독이 올 시즌에는 일단 호락호락하게 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개막 전부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를 보면 사실은 인천이 지금 재미있는 경기를 하고 뭐 많은 골을 넣고 많은 골을 내주고 패하는 경기보다는 사실은 뭐 이런 경기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예, 뭐 0대 0으로 비기고 이겼을 경우에는 뭐 1대 0으로 이기고 이렇게 네. 많은 골을 내주지 않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만석 감독이 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뭔가 이 컨셉을 명확히 하고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인천이 워낙 이 짠물 수비로 유명하죠. 그래도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게 이 축구라는 경기인데 이번 공격에서 케인대 그리고 이준석을 투톱으로 내세웠어요. 물론 무고사가 후반에 들어왔지만 이 공격 조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케인대 선수가 움직임은 좋은데 좀 골 결정력이 확실히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를 사실은 후반 들어서 더 기용할 만한 그런 지금 원래 전술을 구성을 했는데 무고사 선수가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복귀를 하면서 뭐 자가격리 기간도 있었고 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고사 선수를 뭐 후반 막판에 투입을 하면서 잠깐 활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인천의
뭐 핵심적인 지금 전술은 아니에요. 예, 뭐 케인대 선수를 먼저 투입을 하고 무고사 선수를 투입하는 이런 전술 자체가 아마 올 시즌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석 감독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자기는 나는 무고사 케인대 투톱을 선발로 기용하고 그 이후에 뭐 이준석 선수라던가 뭐 지현학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송시우 선수라던가 뭐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요번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공격진에는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었고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케인대 선수가 결정을 지어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경기 외에 앞으로 경기에서는 무고사 선수가 선발로 나섰을 때 개인 기량으로 좀 득점을 해주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수비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공격을 가담해서 골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놓고 봤을 때 앞으로는 무고사 선수의 좀 컨디션을 더 끌어올려서 개인 기량을 통해서 득점하는 그런 상황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케인대 선수는 투박하지만 기대가 좀 큰 선수고요. 이준석 선수는 선발 예상을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일단 기자님 말씀을 제가 반박을 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니 우리 케인대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물론 맞아요. 골은 못 넣습니다. 공격수면 골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날 케인대가 너무 이뻤던 건 정말 대구 수비수들한테 죄송한데 아유 무슨 난 종이인형인 줄 알았어요. 그냥 툭툭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케인대가 해줘야 될 것은 다 해줬다라고 봐요. 케인대가 작년에 늦게 합류했지만 골도 한 골밖에 없었고 저는 올해도 한두 골 이상밖에 예상을 안 해요. 근데 케인대가 해줘야 될 몫이 뭐냐? 전반부터 전방 압박을 해서 상대 수비수를 괴롭히다 보면 상대 수비수 에너지가 그렇게 막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때 지금처럼 무고사가 투입되거나 혹은 무고사가 전반부터 있거나 그리고 송시우가 투입됐을 때 상대 수비수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틈을 누가 만들어줬냐? 우리 케인대가 만든 겁니다. 아니 어깨가 자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어깨가 더 커졌어요. 이 바벨만 드는 것 같아요. 덤벨만. 자 이준석 선수가 좀 아쉽긴 한데 아마 그 롤은 기자님께서 짚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준석이 케인대와 같이 시너지를 내기에는 분명히 롤이 좀 달라요. 케인대가 내려왔을 때 올라가는 이준석이 아니라 같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제가 좀 제일 위험한 얘기가 그래요. 케인대 너는 내려오지 마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 게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힘이 상대적으로 빠져서 골 앞에서 좀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지난 경기 이준석하고 케인대는 수비 가담을 많이 해주다 보니 전방에서는 오히려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이제 케인대와 무고사가 기자님 말씀대로 수톱을 쓰게 되면 분명히 이 밸런스가 맞아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이 이제는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서 좀 받쳐주다 보면 이 두 선수가 좀 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고사가 더 빛을 발할 거고 그걸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이준석이라 후반기에 기자님 말씀대로 무고사 케인대 투톱에 이준석이 그 뒷라인에서 어떻게 해주냐. 요게 더 이준석이 빛나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애정이 담뿍 느껴지는 선수평이었어요. 인천은 이번 시즌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 여파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내야겠죠. 첫 경기지만 새로운 인물 중에 좀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면 먼저 김 기자님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 왼쪽 측면에 있었던 김성주 선수를 꼽고 김성주 싶습니다. 선수. 네, 김성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제주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인천으로 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인천이 원래 포백을 쓰다가 이제 3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윙백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됐는데 김성주 선수가 첫 경기에서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 왼발을 쓰는 선수인데 네. 왼발 크로스도 좋았고 그리고 팀 내에서 지금 뭐 고참 서열이 한 뭐 3위인가 4위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나는 내 거만 잘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이 팀에서는 이제 중고참이기 때문에 팀을 전체적으로 좀 이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날 경기를 보면 김성주 선수가 굉장히 잘했고 결국은 최전방에서 뭐 무고사건 케인대건 결정을 져주기 위해서는 이 측면에서부터 날카로운 크로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이 김성주 선수가 굉장히 잘했고 앞으로도 이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선수를 꼽아주셨는데 손해설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뺏겼습니다. 제가 김성주 선수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좀 다르게 좀 분석을 해볼게요. 좋아요. 그러면 눈에 띄었던 선수 일단 김성주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정산 골키퍼. 자 다르게 분석하겠습니다. 김성주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훤칠한데 얼굴이 조망만 하거든요. 너무 잘생겨서 제 지인들이 막 그냥 김성주 선수가 카메라에 나오면
뭐 이렇게 모델처럼 잘생겼냐고. 그래서 주목을 했고 그다음에 또 주목한 선수가 정산 골키퍼거든요. 벌써 오랜 시즌 인천에 있던 선수인데 왜 눈에 띄었냐면 장발에 머리띠를 이렇게 하고 나왔단 말이죠. 무슨 테리우스인 줄 알았어요. 자, 김현애 기자님께 제가 다 뺏겼기 때문에 저는 김성주의 외모와 정산의 외모가 아주 올 시즌 아주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경기는요. 오늘 17일 성남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좀 보완해 나가야 할지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성남의 전략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요? 성남이 개막전 이제 광주 FC와의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네. 분들이 놀랐습니다. 이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양동현 선수가 2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뭐 광주가 승격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남이 원정을 가서 뭐 지거나 이런 상황을 우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보란 듯이 전반 초반부터 몰아치면서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남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만만치 않은 팀이고 이번에 지금 인천이 대구와의 경기를 하면서 대한 선수가 후반에 이제 대구가 투입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슈팅을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고 좀 위협적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한 선수의 컨디션도 좋지만 양동현 선수는 대한 선수보다 지금 더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굉장히 컨디션도 좋고 그다음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양동현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이 성남과 경기를 펼칠 때 우리가 좀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성남이 정말 약간 180도 바뀐 느낌이에요. 작년에는 아마 골이 최하위였을 거예요, 득점력이. 근데 지금 벌써 개막전에 2골을 그렇게 넣었을 정도로 공격력이 확 바뀌었거든요. 근데 조금 하나 놓고 보면 후반전에는 또 약간 위기 상황은 있었으나 이렇다 할 특히 포인트가 없었고 그리고 위협 장면이 많이 눈에 안 띄었다는 점은 아직도 기복이 좀 이렇게 타는 팀이지 않을까라는 좀 분석을 해서 네. 인천은 양동현을 막되 90분을 균등히 힘을 균배를 해야 됩니다. 뭐 전반에만 양동현을 꽁꽁 틀어 막았다가 후반에 교체된 선수로 한 방 맞으면 그대로 무너지거든요. 네. 90분 내내 선수들이 힘을 잘 할애해서 영리한 수비를 해야 돼요. 골 욕심은 또 버렸으면 좋겠어요. 성남전 어렵습니다. 원정이거든요. 전 또 부탁드립니다. 공격 안 해도 되니까 11명이 다 수비해서 네. 클린시트 0점, 무실점 그럼 비긴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거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이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될 텐데 이번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의 성적을 좀 점쳐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인천의 지금 전력 분석도 중요하지만 K리그가 한 라운드 열리면서 다른 팀의 좀 전력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광주와 부산이 K리그 2에서 올라온 팀이어서 이 팀들의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인천과 비교를 해보면 인천의 성적이 좀 유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두 팀 모두 개막전에서 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인천이 더 높은 순위에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12위, 11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상주가 첫 경기에서 울산한테 0대 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지금 성적과 관계없이 내년 시즌에 강등이 확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성적과 관계없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주도 좀 밑으로 좀 점쳐본다면 인천이 한 9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팬심 가득 담긴 분석해 주실 거죠? 네. 저도 9위를 늘 예상을 합니다. 저는 상위 이쪽도 바라지도 않아요. 네. 그냥 7, 8, 9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7, 8, 9를 또 어떻게 하느냐. 제가 봤을 땐 인천이 올 시즌 이 12개 구단 중에 무승부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무승부 1등으로 해서 이 무승부 승점이 나중에 판세를 확 뒤집거든요.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승부로 1등합니다. 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올 시즌 K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인천은 개막 첫 경기에서 무승부라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17일에는 성남과 경기를 벌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